이제 막 최고위원 된 분들이 야당이 오늘 기습상정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뭐 부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당대표가 당무를 총괄하는 안에 원내 전략도 들어있는 거지.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한다 그러면은 뭐 그 당대표 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 첫날,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당 네. 내에서도 이견이 벌써 터져 나왔잖아요. 네. 첫날. 그러니까 저런 이견들이 전혀 정제되지 않고 발언들이 외부로 공개되는 이런 것이 지금 한동훈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 관련 논의 원내대표 권한 친윤 최고위원들 첫날부터 한 해 견제구.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도 뽑혔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예.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최고위 구성이 9명이죠.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9명이고 대표 빼고 8명입니다. 아직 지명직 최고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7명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김재원, 김민전 두 사람이 이건 원내대표 권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동의하십니까? 이게 약간 두 사람 얘기가 좀 탁상 공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좀 좌파 쪽이 관념적인 토의를 많이 하고 우파는 굉장히 실용적인 토의를 하는데 네. 이게 이런 그 원내 전략은요, 현실의 진행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거 아주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민주당이 그 야당표 최상병 특검안을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동훈표 특검 대안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당에서 4사람이 야당 특검에 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표 대안이 합리적이다 해서 야당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지선이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막 최고위원 된 분들이 야당이 오늘 기습상정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뭐 부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한동훈표 특검이나 모든 특검 안 된다는 거나 목표는 같아요. 야당이 발의한 독소 조항이 드글드글한 그 특검법을 어떻게든지 무산시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럼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네. 어떠한 전략적 수단이 더 효과적인가? 산 정상을 오르는데 A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B 코스도 있다. A 코스와 B 코스 지금 기후 여건 뭐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자체가 좀 결여가 돼 있는 그냥 그거고 특히 김민전 최고위원이요. 네. 원내 전략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이건 명백한 실언입니다. 왜 실언이냐면 원내 대표가 다 하면은 당 대표는 원외 문제만 하는 거라는 식인데 이 당 기본 시스템에 대한 몰이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정태 대변인님.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한다. 아마 이거는 여야의 그 당원 당규를 다 넘어서 같을 겁니다. 네. 당대표가 당무를 총괄하는 안에 원내 전략도 들어있는 거지.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한다 그러면은 뭐 그 당대표 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 첫날,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당 네. 내에서도 이견이 벌써 터져 나왔잖아요. 네. 첫날. 그러니까 저런 이견들이 전혀 정제되지 않고 발언들이 외부로 공개되는 이런 것이 지금
한동훈 지도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오늘 뭐 그 아까 저기 좀 전에 자막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기습상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습상정이 아니죠. 어제 우원식 의장님.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내일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부터 해서 방송사법 차례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다 처리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기습상정입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오늘 그 통과는 제가 봐도 잘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네. 올라가서 재표를 하더라도 아마 3분의 2인 200석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해왔던 얘기대로 당 내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안을 제출하셔야 돼요. 이제는 민주당 안이 그 악법이다라고만 얘기하실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최고위를 주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얘기인지 살짝 좀 들어보고 올까요? 민심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동지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서 네, 국민의힘을 지금 개혁하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얘기한 게 개혁해서 국민의 건강한 믿음을 당정관계, 다시 이기는 정치, 하나가 돼서 우리 이겨보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저는 하나가 돼서 이기는 정치를 하자. 근데 당장 오늘 본회의에 최상병특검법이 올라갈 예정이다라는 거죠. 오늘 부결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였는데 아까 저희가 들어본 게 신임 저 자리에 있는 최고위원들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거는 원내 상황 아니야. 여기까지 당대표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 말고 이 말한 사람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나와 한동훈 대표는 이런 관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골인시키려고 했던 나의 꼴메이트죠. 저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네, 꼴메이트. 그래서 솔메이트와 꼴메이트가 같이 최고위에 앉아 있는 거죠. 네. 서로 위치가 달라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네. 잘 해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저는 이미 다 거라고 지우개로 생각합니다. 지운 과거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또 정무수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하면서 당시 직접 수사를 받았었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악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꼴메이트다. 네, 꼴메이트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 안에 소울메이트라고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꼴메이트인 내가 같이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소울메이트와 꼴메이트. 어떻게 좀 상호 방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최고에 대해서 네. 예전에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사무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울메이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연이 있었죠. 악연이 있고 뭔가 자기를 구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꼴메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진짜 앙심을 품고 이걸 가만두지 않겠다면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고요. 본인도 이런 거 악연을 소개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워딩 중에 보면 이미 다 접은 과거고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다. 네. 이미 다 지우개로 지운 과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는 검사였고 나는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입장이 있었다. 네. 그런 쪽으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야당에 우리가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를 접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사실상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견을 하는 걸 분열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잠시 그게 봉합이 안 돼서 터져나올 수 있지만 네.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3자 추천이란 거 이걸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이것이
분열의 양상이 될지 아니면 뭔가 더 단합이 될지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대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는 집단 지성이라고 했다, 집단 쓰레기 했다가 자기 검열해서 그거를 주워 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비판과 소통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가장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뭐 민주당이 자꾸 비판한다, 야당의 분열을 여당의 분열을. 뭐 여당의 분열을 자꾸만 이제 뭐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네. 민심에 반응하자고 하면서 내부 단합의 결속만 얘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겠냐. 이거야말로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분열을 촉발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팽팽함이 저희 스튜디오 내에 존재합니다. 네, 보이는 대로 말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